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양자 컴퓨팅의 최신 동향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나온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와,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이 분야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복잡한 양자 컴퓨팅 기술, 또 시장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핵심 기술 발전부터 주요 기업들 전략, 시장 흐름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바로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큐비트 숫자 경쟁 같아요. IBM이 2023년 말에 1121 큐비트 콘도르로 1000 큐비트 벽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 상징적이었죠. 1000개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구글은 오히려 큐비트 수가 한 105개 정도 되는 윌로우 칩을 발표했는데 이게 또 엄청 주목을 받았어요. 큐비트 수가 전부는 아닌 건가 봐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 단순히 큐비트 개수만 늘리는 경쟁은 좀 지나갔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이제 질적인 성능 향상입니다. IBM도 사실 콘도르 말고 고성능 헤론 칩 같은 걸 보면 그런 쪽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구글 윌로우 사례는 그래서 더 의미가 커요. 큐비트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전 컴퓨터로는 뭐 수천 만조년 이렇게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냈으니까요. 양자 이점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이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네네. 양자 우월성 재입증이라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양자 오류 수정, QEC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구글이 칩 크기를 키우니까 오류율이 확 줄어든다는 걸 실험으로 보였다고 하고 또 퀀티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해서 30개 물리 큐비트로 4개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걸로 14,000번 넘게 오류 없이 연산을 성공시켰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성과입니다. 양자 오류 수정은 사실상 실용적인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랄까 벽 같은 거였어요. 허들이었죠. 네, 그렇죠. 오류 문제 때문에. 네, 큐비트들이 워낙 불안정해서 오류가 많이 나니까요. 근데 최근 구글이나 퀀티넘, MS 같은 곳에서 나온 결과들은 우리가 드디어 그 벽을 넘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은 물리 큐비트 여러 개를 잘 엮고 제어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거죠. 아, 물리 큐비트 여러 개로 논리 큐비트 하나를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퀀티넘과 MS가 이걸 NISQ 시대를 벗어나는 분수령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NISQ 시대요? 네, NISQ는 노이즈 인터미디어트 스케일 퀀텀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오류가 있는 중규모 양자 컴퓨터 시대 정도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큐비트 수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오류 때문에 계산 능력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논리 큐비트를 만들어서 오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신뢰성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큰 진전이네요. NISQ 시대를 벗어난다니. 근데 또 보니까 기술 방식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IBM이나 구글이 하는 초전도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와 퀀티넘은 이온 트랩, 자나두는 광자 방식, 또 파스칼, QL라는 중성 원자 방식. 와,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기술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죠. 뭐랄까,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결국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까요? 예측이 가능할까요? 아,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해서요. 추전도 방식은 속도나 집적화에는 유리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극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오류 제어가 아직 좀 어렵죠. 네. 이온 트랩은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또 광자나 중성 원자 방식은 상온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 확장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오류 수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마치 옛날 컴퓨터 발전 과정에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그리고 집적 회로로 넘어갔던 것처럼요. 실용적인 확장성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질 거예요. 실용적인 확장성. 네, 그게 관건이겠군요. 기업들 전략도 제각각이라 흥미로웠어요.
IBM은 꾸준히 로드맵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좀 상용화에 힘쓰는 것 같고. 그렇죠. IBM은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컴퓨팅 강점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구글은 좀 더 긴 호흡으로 오류 보정 가능한 컴퓨터 개발 자체에 집중하는 느낌이랄까요? 연구 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네, 구글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자체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해시 AQ라는 자체 성능 지표를 내세우던데 이건 건가요? 좀 생소했어요. 아, 해시AQ. 그거는 아이온큐가 만든 자체 지표인데요. 단순히 큐비트 수만 보는 게 아니라 큐비트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오류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계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아, 단순히 큐비트 수만으로는 성능을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걸로 자기들 기술이 상용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로 경쟁하겠다는 목표인 거죠. 그렇군요. 또 리게티 같은 회사는 재정비 후에 모듈형 다중칩 아키텍처로 다시 승부를 보려고 한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리게티는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다시 모듈형 접근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마다 전략이 다 다른 건 결국 각자가 가진 기술적 배경이나 강점,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나 프랑스의 파스칼 같은 스타트업들은 특정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이온트랩이나 중성 원자 쪽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또 금융이나 재료과학, 최적화 문제 같은 특정 응용 분야에서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경쟁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기술 경쟁 속에서 투자의 열기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2024년에만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에 거의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다고 하고 프랑스의 알리셈밥, 파스칼, 또 미국의 큐에라 같은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2021년에 투자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잠시 좀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술적인 돌파구들, 예를 들어 오류 수정 가능성이나 양자 우월성 재입증 같은 성과들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 발전이 투자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전력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허니웰 퀀텀 솔루션즈와 케임브리지 퀀텀이 합병해서 퀀티넘이 탄생한 거나 파스칼이 큐앤코를 인수한 사례, 또 리게티가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죠. 퀀터 컴퓨터와 협력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 M&A나 제휴도 활발하군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이 산업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를 넘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고요.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주류가 될지 또 언제쯤 정말 쓸모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면서도 동시에 단기적으로 뭔가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나 투자 동향을 보면요. 실용적인 양자 우위를 보이는 시점, 즉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특정 문제에서 고전 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2024년과 2025년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큐비트 경쟁이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질적인 경쟁으로 바뀌었고 또 양자 오류 수정 기술에서 아주 획기적인 진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중성 원자 등 다양한 기술 플랫폼들이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진보들이 다시 활발한 투자와 기업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가능성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양자 컴퓨팅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